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안녕하세요. 농지오 K 윤수혜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가 홍세민 씨의 흙에 살리라는 노래인데, 우리가 농지 투자를 하는 데에서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를 지어서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지인 것을 개발을 하거나 또는 개발할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농지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 하면서 이제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얘기할 땐 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하는 것은 귀농 귀촌 교육하는 데 가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농지 같은 것, 농지나 산지 같은 것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특히나 농촌을 사랑하고 농지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완전히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산과 보존을 기반으로 하는 그 원래 취지의 목적의 농지 투자는 전체 농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전체 농지 투자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80 내지 90%, 뭐 90%가 넘게가 사실은 전자인 것. 그러니까 생산과 보존을 하고 수익을 거기서 창출하려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농지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농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반대로 90% 이상이 개발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어떤 그 사업장이나 또는 수익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토지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농지나 산지를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또 8, 90%는 거의 다가 또 후자인 것.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투자를 해서 그거를 개발하거나 해가지고 사용 수익형으로 바꾸거나 하는 이런 투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뭐 귀농귀촌 하는 데도 가고 농촌에도 가고 또 도시민의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니까 서로 자꾸 오해를 하고 다른 뭐랄까 서로 불신한다니까 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든 투자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하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이나 또는 도시에서 농지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알고 계셔야 할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오늘 드리는 것은 그거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 제도 개편에 따라서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에, 제촌 작용을 못하더라도 작용이라도 하면서 농업인을 유지하라. 이 큰 틀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농지원부가 폐지가 되고 농지대장이라는 것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농지대장이 과거의 농지원부와 똑같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천제곱미터 미만도 이제는 그 이 대장이 발급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농업인을 확인하는 서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채 등록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농업인을 입증해주는 자료였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근데 이제 농지원부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내년 4월 15일자로 완전하게 폐지가, 금년이네요. 4월 15일자로 완전하게 폐지가 되고 이제 그것은 농지대장이라는 것으로 개편된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뭐냐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채는 주민등록 세대별로 주소지에서 작성 관리를 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대별로 그 세대가 농업인 세대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옛날 말로 하면 농가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입증 자료였었습니다.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증 자료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농지원부라는 것은 폐지가 되고 농지대장, 그래서 필지별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농지대장이 되면서 주소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안 했느냐? 예, 그동안에도 필지별로다가 주소지에서 관리가 됐고 또 경작자나 누구인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그 관리는 필지별로 제대로 된 건 안 되고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농지대장은 아직 구체적인 그 안이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과거에 농지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지카드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 이것은 일회용, 그러니까 1년간의 당시에 확인하는 그 당시에 누가 하고 있느냐는 확인이 되지만, 지금 농지원부나 농업경제 모양 과거에부터 누가 이것을 쭉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가 돼 있고 누가 농사를 지었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는지 안 갈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또 그동안에도 농지대장과 비슷한 것이 농지대장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필지별 경작사실 확인에 기초해서 발급되던 것이 자경증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대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확인 자체가 자경증명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적에 앞으로의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작용하고 농업인 유지 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농지를 투자를 했거나 농지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제촌작용까지 하면 이건 세금의 문제이고, 농지법에서의 문제에서는 작용, 그 다음에 농업인 유지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도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지원부가 이렇게 이제 병칭이 변경됐다는 건 앞에서 구구하게 말씀드렸고, 이거 간단하게 도표 보시면서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제 농지원부입니다. 현행 농지법 이전에 하던 과거의 농지원부였었고, 이 우측의 것이 농지카드였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 농지대장을 한다는 것이 그
과거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거 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카드에 보면 소유자가 누구고 경작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 이렇게 해서 쭉 기재가 됩니다만은 이것을 갖다가 과거 것까지 다 발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명처럼 그때 발급 요청했을 때만 올해 누가 지금 하고 현재 누가 하고 있다는 걸 발급을 할 건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농업인 서류는 농업경영체가 대체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는 폐쇄가 되고 이렇게 그 농업경영체가 대신을 하게 된다. 농지관리는 제천자경이 최고입니다. 제천자경이 최고인데 제천자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농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상 도시에 나와 있는데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농업인 유지는 자경을 좀 해라. 예를 들어 뭐 3,000평, 1,000평을 상속을 받았다 하면 한 3, 400평 정도 농업인 유지할 만큼은 하시라. 왜 그러냐면 내가 자경을 안 하면 농업인을 유지를 안 하면 내가 추가로 농지를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하고 그 이상 가는 거 내가 그 이상 가는 거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합법적이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것이 폐지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작용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앞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투자 관리는 앞으로 형식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뭐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데 서류만은 내가 짓는 걸로 한다든지 주소만 옮겨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지은행에서 농어촌 공사에서 이 단속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도 또 그 준사법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적발이 많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은 좀 가급적 갖지 마셔라. 그래서 투자용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저 농촌으로 가실 게 아니라 도심 주변에서 제천자경 가능한 곳에 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절세 투자로도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셔라 하는 것이고 기존 농지본부에 대해서는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 반드시 발급을 좀 받아두셔라. 그래야지 과거부터 농사지었던 것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농업경영체는 2010년부터 지금 나올 거예요. 2009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2010년도 이전 거는 농사진 이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기존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급받아라. 물론 향후에 10년 동안도 폐쇄 농지원부라는 걸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상 폐쇄농지원부 발급받으려면 그렇게 이거 말소된 주소지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하는 얘기고 자 농지를 아까 3, 400평 정도는 제가 농업인용 유지하는 농지를 작용을 해라. 또 될 수 있으면 농지는 작용을 해라. 이렇게 하면 작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또 농사를 지으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소득을 기대를 하고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도시 주변에서 투자용으로 하신 것은 조금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하시는 일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그 농업 수익을 가지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농작물, 그 다음에 과수, 화해, 그 다음에 약용작물, 뭐, 그 다음에 조림수나 조경수들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막 심으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조림수나 조경수는 재배하고 또 재배가 아닌 것하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배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재배가 아닌 것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농업소득에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 이 표준 한국 표준 분류표상 또 세법에서 얘기하는 표준 분류표상에 그 장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이나 나는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제대로 알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유튜브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뭐 찾아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자, 이 팥하고 들깨를 심었습니다. 이 들깨고 이쪽으로 이게 팥을 심었는데 이 뒤로도 자, 이거를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농사를 짓고 있다 하는 것은 씨앗을 뿌렸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예, 씨앗을 뿌렸다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예,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고 그 다음에 거두고 여기까지 전 과정을 누가 봐도 제대로 하고 있다 했을 적에 그것을 재배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배가 아니고 방치한 거죠. 예, 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적어도 채소 농사를 짓는데 이 앞에는 채소 농사 이 정도만 짓고 있다면 재배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3살배기, 4살배기 데리고 가도 인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건 재배는 아니죠. 네,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뒤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뭐 깨끗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금은 밭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면적이 있다면 쉽게 말해 이게 이제 밭둑이 뭐 조그만 밭둑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밭둑이나 이런 데가 크다 그러면 그런 곳도 이렇게 빈틈없이 그 작물을 재배하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산 밑에 있는 것들에 그 밭둑이 좀 크게 있는 것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재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조그만 자투리 땅이 있어요. 아까 농지 대장으로 하면 이제 다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다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조그만 도심에 자투리 땅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농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랬을 적에 자 보시면 고추 뭐 해서 잡다 보니 쭉 해서 여기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거는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예, 이건 농사를 짓는 것인데 이거 역시 자연녹지 농지예요. 농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관상수다 또는 여기 과일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에서는 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이고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를 재배라고 보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재배라고 하는 것은 어린 묘목을 재배하는 것. 또 과수라 그러는 것은 좀 큰 거를 하는 건데 과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서 차라리 이게 다 없고 여기에 감나무 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다 쫄놀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또 재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관상수 이거 딱 보면은 요 안에 지금 집이거든요. 집 앞에 그 밭이 짜투리로 있는 거예요. 밭이 짜투리로 양쪽으로 길 양쪽으로 이렇게 집을 허가를 내면서 자 이건 그냥 정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리를 하셔라. 그 다음에 향나무를 심어놨는데 또 이렇게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 나무는 굉장히 커요. 이건 묘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관상수, 조림수, 조경수 이런 것들은 묘목일 때만 재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목으로 있을 때 한 5년 이 미만 대부분은 또 한 10년까지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장이 느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재배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성목이 된 것은 이건 재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용이라 그러니까 조경수를 심으래. 조경수 심어놓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갔어. 그러면 그것도 재배냐? 재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과일나무는 어떠냐? 과일나무는 과일을 따고 있는 한은 재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전혀 풀 관리도 안 되고 밭이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나무만 심어져 있어요. 예,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역시 재배가 아닙니다. 재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작물을 과일이든 결실이 되도록 그를 잘 관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재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라. 그 다음에 재배와 조림 관상용은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이런 데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건 관상용이다. 예, 또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 묘목들, 이렇게 어린 묘목들은 재배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잔디고, 자, 이렇게 어린 묘목들은 재배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농지에서 작용을 가급적이면 하셔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시고, 가급적이면 투자자들은 부실근교에서 하시고, 작용을 하시고, 또 작용보다는 제천 작용이 훨씬 더 유리하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나 개발할 건데, 뭐, 개발할 때 하더라도, 또는 개발을 할지, 아니면 개발 수용이 될지, 세상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갖고 있는 한은 제촌 작용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지는 농작물이나 단연생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 재배인지 아닌지는 작물 하나하나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예, 그래서 뭐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가꾸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확을 하여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배와 아닌 것은. 예, 그리고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유실수나 약용작물은 대체적으로 재배라고 볼 수 있지만 조림수나 관상수는 묘목 상태라면 재배, 그렇지 않다면 재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내가만 우기지 마시고 주변에 7, 8살짜리 데리고 가서 애가 판단하는데 어떤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제가는 원래 심사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때도 억지 주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농지는 다시 한번 보면 농지 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이것이 필지별로 관리가 된다. 그래서 모든 농지가 관리가 된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익제라는 거를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농업인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농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그리고 이 농지대장에 대해서는 과거같이 그냥 농사를 짓는 흉내만 내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농지관리위원이 위촉돼 있고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관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불법 농지 관리에 대한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돼서 보는 눈이 많아졌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 방식에서 신고주의라 그랬는데 관리 방식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임대차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내 농지에서 작목이 바뀌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농업 경영체를 관리하는 주체에도 수시로 인터넷에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관리하는 시구 읍면의 농지 부서에다가도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된다. 내가 신고해야 된다. 결국은 내 농지에 대한 관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해당 그 내 거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곳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지부서에서는 사실상 이 직권으로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청할 때만 확인하고 그 나머지는 직권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신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자, 농지원부가 폐쇄됐다 그래서 또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고 뭐 하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벌칙이 좀 강화됐고 그 다음에 감시 감독하는 그 눈이 많아졌습니다. 제천 작용을 하시거나 작용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변화된 게 전혀 없으니까 전혀 동요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만 지금 약간 위장성이라 그럴까 약간은 그 애매모호하게 관리하는 작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본인이 작용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지금 작용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향후에 농지를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인을 유지할 수 있는 1000제곱미터 정도의 이상의 농지만큼은 반드시 작용을 하셔라. 이 작용을 하실 때는 가급적 과수나 약용작물을 재배를 하셔라. 예, 3, 400평 정도 그 정도 재배하시는 거는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디 멀리 있다 하더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거나 하는데 활용을 하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농업인용 유지하는 거 말고 나머지 땅 또는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그러시는 분들은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셔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기도 하고 또 완벽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라. 물론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사업용이라는 세율로 바뀌게 되기도 하니까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줄 알고 농지 투자를 포기하시거나 또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급하게 매도 물량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천 작용하시는 분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없다. 강화된 법에서도 아무런 적이 없다. 지금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이렇게 변경된 것이 작용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지 마.